앞으로 그 증거를 공개할 텐데 트럭 한 대 분량의 증거가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했냐면 We have all the ammunition. 여기서 ammunition은 뭐 탄약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증거.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고 all the stuff.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 You will see it come out. 그것들이 공개되는 것을 볼 것이고 It's coming out in truck loads. 그 트럭 로드란 말이 트럭 한 대 이렇게 실은 분량. 그러니까 트럭 한 대 분량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선거를 속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라는 말은 어떤 테크놀로지 전문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속였는데 매우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속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증거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게 지지난주였거든요. 몇 달 안에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미국의 유명한 베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이렇게 베고 자는 베개인데 그 베개 회사 사장이에요, 원래. 근데 이분이 2020년대부터 이 부정선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이 증거를 곧 공개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은 몇 달 안에 내가 공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린델이라는 사람은 1월 달에 공개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시간은 많이 끌지 않고 곧바로 해가 바뀌면은 미국의 부정선거 증거가 공개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클 린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20년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인데 전국적으로 65%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찍었다.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에 SNS에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 올렸는데 그 파워포인트 그러면 이제 좀 내려가 보시죠. 그 다음 거 더 내려가셔서요. 그 다음 거요. 하나 더 내리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11월 24일이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고 방금 전에 제가 12월 14일 한 주 전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증거를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부정선거 증거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 그 링크를 같이 하나 올렸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그 라라 로건이라는 여자가 하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2시간짜리 그 영상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요게 바로 그 2시간 이상 되는 건데 제목이 Stolen Elections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저 머리가 조금 벗겨진 분은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인데 은퇴한 CIA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주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분은 원래 작가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냐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만 5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20년 동안 서로 알던 사이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책을 쓰는 분야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을 쓰기 때문에 이 둘이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여기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다른 거 몇 개 더 봤는데 이 두 분이 같이 나가서 유튜브로 지금 올라간 건데 아담 캐롤라 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옵서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약간씩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걸 다 지금 보고 여기에서 지금 한 3개 정도의 유튜브에서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사실 저 작가로 있는 분이 랄프 페줄로라는 분인데 이 랄프 페줄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책이죠. 스톨른 일렉션스라는 책인데 이게 금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지금 구하려고 미국에 가 있는 어떤 교수님이 계셔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을 좀 사서 와라. 그랬더니 그분도 저거를 구하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버리자고 그러는데 제가 저 책이 몇 페이지짜리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고서 만약에 얇으면 바로 번역해서 출판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책 내용이 많으면은 저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출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여튼 제가 저 책을 직접 볼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 책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하는 내용을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 아시죠? 쿠바의 그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 성공한 분인데 지금 물론 죽었습니다만은 그 카스트로가 살아있을 때 베네수엘라의 전임 대통령인데 차베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거의 아버지 아들처럼 지냈는데 1992년도에 차베스가 쿠데타에 실패했을 때 해외로 이제 도망 나왔는데 그때 쿠바로 데려와서 그때부터 멘토가 돼가지고 야 혁명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카스트로가 차베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투표를 하는데 전자기기 즉 일렉트로닉 보팅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이란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투표를 할 때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면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가 마침 2004년도에 국민 소환 투표가 걸렸어요. 인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투표를 앞두고 이 카스트로의 조언에 따라서 실제로 이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대학이라는 곳에 있는 컴퓨터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선거, 전자투표 선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2004년도에 실제로 차베스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베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선거에 이긴 다음에 한 사람당 200만 불씩 그 상금을 주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어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미에 있는 여러 국가로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남미에서 여러 국가들의 그 선거에서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이 결국 좌파들이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의 오르테가, 또 세 번째 아르헨티나의 키치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당선됐는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미의 이 사회주의 좌파 유행이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방식의 전자투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연속해서 남미에서 좌파 정부가 등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미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게릴라전을 하지 않고도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뭘로? 이 선거 소프트웨어 도입해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이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넘겨주시고요. 이 전자투표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그 세 사람이 플로리다의 보카 라톤이라는 동네에 와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의 그 세 명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와서 세운 건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베네수엘라 정부로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죠. 선거용 소프트웨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소스 코드라 그래요. 이 소스 코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소스 코드는 완전히 이거는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넘겨주시고요. 그 당시에 윌리엄 브라운필드라는 이분이 베네수엘라의 미국 대사였는데,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만들어지고 이제 그 회사의 선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서 구입하는 그런 단계로 가니까 이 5페이지짜리의 장문에 그 뭐라 그러나 텔렉스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이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 이 회사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회사고 결국 이 회사 뒤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있다. 그러므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에 베네수엘라산 투표기, 전자투표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가 뭐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런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투표기를 사용하게 된 것도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미국 안에서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대체 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이 스마트매틱이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그 미국에 있는 세코이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적 세탁하듯이 회사 세탁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코이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의 이 필리핀 정부의 세코이아가 이제 우리 기계를 좀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놀드 스와츠네거가 주지사였는데 이분이 영화 배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규정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MIT 대학과 버클리 대학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이 기계하고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거예요. 검사시킨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백도어라 그래요. 백도어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기기하고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백도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그 대학 교수들이 조언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지사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제리 브라운이라는 이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되면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이 기계를 도입할 때 전문가들이 그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 규정이 그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냥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매틱이죠. 세코이아라고 이름을 지금 물타기를 한 그 회사가 그때 2011년도에 캘리포니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2009년이 되면은 이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회사와 또 합병을 해요. 이 도미니언은 원래 카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상한 그런 전력은 있는 회사지만은 여하튼 그래도 캐나다 회사와 합병을 했는데 합병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근데 회사가 분리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와 도미니언 회사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갖고 있는 상품은 똑같은. 그래서 같은 회사로 봐야 되는 그런 건데요. 주로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미국 국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매틱은 해외,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외국 국가에 수출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임무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회사가 지금 그 전체 미국 전체에서 사용되는 선거 기계의 22%에서 24%, 그러니까 한 23%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계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영어로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경합주라 그러는데 저기 보시면은 뭐 네바다,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주들이 경합주예요. 즉 선거할 때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저번에는 뭐 공화당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미국은 그 한 주에서 선거인단이라 그러죠. 선거인단이 몇 명 딱 정해져 있는데 이기는 당이 그 선거인단을 전체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표가 왕창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는 매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기계가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은 요 주 안에는요 카운티라 그래서 또 다른 작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카운티별로 보면은 어떤 카운티는 아주 민주당이 우세하고 어떤 카운티는 아주 공화당이 또 우세한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운티 중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카운티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만 이 투표 결과를 조금 손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되냐면 3%에서 5% 정도, 3에서 5% 정도의 표만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하면은 투표 결과에서 얼마든지 그 카운티의 우세한 정당을 뒤집어 버릴 수 있고, 몇 개 카운티만 뒤집어 버리면은 주 전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조작한다 그럴 때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국을 다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역, 미세하게 우세하거나 미세하게 열세인 지역, 그런 지역의 투표 결과를 약간 손을 보면은 거기서 확확 다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도 3개에서 4개 정도의 카운티의 투표 결과만 뒤집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조작의 증거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할 텐데, 아마도 공개할 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떤 스테이트, 주요 스윙 스테이트의 어떤 특정 카운티의 원래 투표는 몇 표인데 그거를 전자투표기로 사용해서 표를 이쪽을 더 줄이고 이쪽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아마 주장하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스테이트의 그 선거 결과를 어디서 조작을 하냐면은 저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의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작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세르비아 사람들,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해서 98명의 이 전문가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저 8개의 스윙 스테이트의 선거 결과를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얼마든지 다 조작할 수 있게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을 누가 결정하냐면은 미국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정부가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2008년도에 이제 이 스마트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저게 2008년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리노이에서 프라이머리라 그래요. 그 민주당끼리만 투표해서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건데요. 이때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이었고 오바마는 주지사 출신으로서 별로 이름이 나 있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이변이 일어나서 클린턴이 지고 오바마가 승리하면서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 일리노이에서 프라이머리 선거를 할 때도 전자투표기를 썼는데, 그 선거 시스템을 누가 관리했냐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트 매직, 아까 프로그램 만든 3명 중에 1명이죠. 그죠? 로저 피냐테라는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선거를 할 때 그 선거 프로그램 관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차베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측근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만들 거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메릭과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하면서 뭘 중점적으로 많이 개발했냐면은 이 감사나 조사가 나왔을 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때도 무려 14가지 방식의 조작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매번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조합을 맞춰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펜실바니아의 한 3개나 4개 정도의 카운티의 결과를 뒤집을 때 각각의 카운티가 있으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놓고서는 이게 조작이 됐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항상 1년에서 2년 전에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폴북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유권자 등록표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안 간 투표장에 안 간 사람 그걸 다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 찍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 이미 죽어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거기 폴북에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새로 이름을 막 넣고 해가지고서는 죽은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고 타주로 이사 간 사람 그런 사람도 이제 투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고양이에게로 투표용지가 날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이러한 전모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0년에 게리 번슨이죠. 아까 처음에 보신 저 CIA 출신의 저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맡았냐면 마두로 정권의 그 마약 밀매와 그다음에 자금 세탁에 대해서 CIA가 이제 조사를 하게끔 저 사람이 책임지고 이제 그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다가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마틴 로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이 게리 번슨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트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사람으로서 미국 CIA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현지 정보원인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로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의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다 개입하고 그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일련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스마트 매틱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걸 훈련을 담당한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교수가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든 친구들 내가 다 훈련시킨 사람 맞고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냐면 스마트 매틱의 직원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을 접촉을 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지금 조작해 왔다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알아내는데 2년이 걸렸어요. 요것만 알아내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2022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보면은 US 어토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방 검사입니다. 연방 검사를 찾아가서 3시간 반 동안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연방 검사가 뭐라냐면 내가 이거를 미국 법무부의 오피스 오브 프로페셔널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거기에 넘길 거다. 그러면은 법무부 직원과 FBI 직원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말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대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바이든 정부 하였는데 바이든 정부 안에서 법무부나 FBI의 고위급 관리들은 이미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는 거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FBI 그 오피서를 찾아가서 쭉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이 도시를 너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그런 말하고 다니면 여기서 잘못하면 너 죽는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FBI의 상부 이 고위 관리들은 그런 얘기를 네가 하고 다니는 거 알면은 바로 너를 어떻게 할 거다. 너를 해칠 수도 있고 너를 조사할 수도 있고 너를 고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의 이 정보기관도 베네수엘라의 손에서 지금 놀아난다는 겁니다. 의회와 언론기관에 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2020년도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FBI가 조사하고 있었는데 FBI가 오히려 이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게리 번슨은 식구들을 그때 스위스로 다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못 알리는 거죠. 그래서 책을 써서 이제 알리려고 책을 썼는데 자기가 잘 아는 출판사에 가서 이제 출판하기로 약속하고 책을 써서 갖다 줬는데 결국 그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안 한 거예요. 끝까지. CIA가 이 책의 출판을 저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CIA의 지도부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이 마약 카르텔이 쉽게 말하면 파트너 관계라는 겁니다. 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미국 정치에 베네수엘라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책 출판은 출판하기로 약속한 그 출판사와의 그 계약 기간이 결국 출판사가 출판을 안 해서 그쪽 책임으로 만료가 돼가지고 페즐로라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난 9월 달에 출판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마약 카르텔이라는 것들은 자기 카르텔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마약 카르텔 이름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이름은요, 그냥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의 현재 그 마두로 정권 자체가 이게 마약 카르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셔서요. 이 베네수엘라의 원래 마약 카르텔 이름은 이제 태양의 카르텔이라 그러는데요. 이 카르텔의 그 두목이 누구냐? 두목이 누굴 것 같아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두목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군대,
군대의 뭐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카르텔 멤버입니다. 마약상들이에요. 또 베네수엘라의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카르텔 멤버인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여기 견장을 나는데 장군들은 여기 별을 달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여기 뭘 다냐면 태양 마크를 다는 거예요. 저기 동글동글한 게 저게 태양 마크인데요. 이 왜 태양 마크를 다냐면 베네수엘라의 원래 카르텔 이름이 카르텔 델 로솔레스라 그래서 이게 카르텔 오브 더 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태양의 카르텔이에요. 태양의 카르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조차도 태양 마크를 붙이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게 이 범죄 집단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대통령과 장차관과 뭐 군대까지. 그래서 범죄자들이 완전히 국가 권력을 장악한 나라로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는 원유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 원유가 얼마큼 많냐면은 세계 최대 매장량입니다. 3,033억 배럴. 그래서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 갖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원유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베네수엘라의 이 카르텔이 이 원유까지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물론 마약도 팔지만은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면요, 그 돈으로 뭐 국민들 나눠줘서 다 같이 잘 살게 해주냐,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카르텔이 다 돈 갖고 있는 거예요, 상류층들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의 고위 관리들 다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미국의 외교관들 다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베네수엘라 카르텔에 돈을 많이 받아 먹었다. 지금 그렇게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뭐 통일교에서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예? 정치자금 뇌물 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세 발에 핀 거예요. 이건 원유 팔아서 본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IA의 뭐 FBI의 뭐 상위 그 관료들 1년 연봉은 완전히 뭐 무시할 정도로 많은 액수를 제공하면서 협력하자라고 그러면 안 넘어갈 인간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보좌관들 중에도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수상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20년에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졌는데요. 10시, 11시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진 거예요, 경합주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암만 해도 이상하다, 이거 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사설 이 감사기관입니다.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설 감사기관에 돈을 주고 이 경합주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버클리 리서치 그룹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쿠바 사람이에요. 쿠바 사람. 그러니까 쿠바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이 미국 안에 돈으로 그 석유판 돈으로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다 돌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클리 리서치 그룹은 뭐라고 보고서 냈냐면 지난 선거 때 아무 부정 없었다.
문제 없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이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는 베네수엘라에서 먼저 개발됐고요. 중국은 나중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협력했냐면은 중국은 기계를 생산하고 그 기계를 대만으로 보내서 거기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레이블을 딱 붙여서 미국으로 수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투표 기계가 타이완에서 만든 건 줄 알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만든 그 기계에다가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투표할 때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 이 기계를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기계는 전부 다 세르비아, 아까 말씀드린 세르비아에 있는 그 서버의 모뎀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거니 받거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는 친중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정부가 이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거할 때 모든 선거 정보는 세르비아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98명의 전문가들이 이 경합주, 특별히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플랜 세운 대로 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 도미니언 회사의 사장이 이 존 파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실이 이 세르비아의 수도인 벨그레이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도미니언에서 뭘 쓰냐면 화웨이 장비 씁니다. 화웨이. 중국산이죠.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 쓰기 때문에 홍콩에서 화웨이 본부에서 세르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미국 선거 조작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세르비아, 이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 전자투표기와 소프트웨어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갖고 노는, 뒤집어 엎었다 엎었다 하는 그런 무기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 다행히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한테 정부 효율 부처라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는 다 폐쇄하게끔 전권을 주고 이제 했는데 머스크가 그때 USAID라는 국제개발처라고 번역되는 기관인데 이거를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조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했습니다. 그때 왜 폐쇄했냐면 USAID가 각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가 만든 스마트매틱의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각 나라에서 구입하도록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사인데 미국 영사가 자기가 나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거 좀 사라고 미국 회사 건데 스마트맨이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삽니다. 미국 영사가 사라 그러면 웬만한 나라들은 사죠. 그런데 이 USAID가 그동안 72개국에 이 기계를 팔아먹었는데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요. 70억 달러를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래서 이걸 다 일론 머스크가 발견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USAID라는 미국 기관이 했다 그러면서 이거 당장 폐쇄해야 된다 해서 폐쇄시켜버렸는데 이 12월 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세금을 사용해서
이 아주 나쁜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70 몇 개국에 그때 뭐 100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출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넘기시면요. 우리나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AWEB은 미국의 USAID와 MOU라 그래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리가 열심히 보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의 USAID가 베네수엘라산 전자투표기를 72개국에 막 팔아먹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AWEB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미르 시스템즈라는 한국 회사에다가 독점적으로만 그 회사에만 수주를 줘요. 그래서 미르 시스템즈에서 만든 기계만 AWEB에서 받아서 개발도상국에 지금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콩고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이 전자투표기기에 써서 투표했는데 그 부정선거라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콩고 사람들 대표단이 선거관리위원회 와서 막 항의하라고 막 찾아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크게 보면은 뭐예요? 베네수엘라가 시작한 일에 한국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한 통속이 돼서 이 제3세계의 이 전자투표기기를 계속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부정투표해서 이 좌파들이 득세하게끔 그렇게 친중 세력이 득세하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도 한몫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미르 시스템스가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스마트매직의 소스 코드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소스 코드가 뭐냐면요.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텍스트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게 그 컴퓨터 언어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쭉 하는데 그 안에 영어나 한국말 같은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언어로 소스 코드를 쭉 적어놓게 돼 있어요.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국말이나 영어로 읽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전문가들은 그 소스 코드만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그 백도어라는 말 했잖아요. 프로그램에 백도어가 있는데 소스 코드가 없으면요. 백도어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스 코드가 내가 읽어서 알 수 있잖아요. 확보가 돼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알면은 이 프로그램의 백도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거기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까지는 스마트 매직이나 도미니언의 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다 누가 갖고 있냐면 베네수엘라 정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가서 수사를 하고 협력자들을 구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지금 다 확보해서 그거를 지금 미국 법무부에다가 다 증거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소스 코드를 파악을 해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 소스 코드 이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은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거래요. 원래는 이 백도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 빼내가고 이렇게 한 거는 원래 미국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건데
게리 번스는 이제 그거를 잘 아는 거예요. CIA 요원이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부정선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만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이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미국 정보기관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돈 받고 소스 코드 다 팔아먹었다.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라는 거죠. 지난 2024년도에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사실 그 무대 뒤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일들이 함께 벌어졌습니다. 1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넘겨주시면요. 네, 저건데요. 2020년에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다 뒤집어서 바이든이 이겼는데 대부분 51대 49로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거 조작의 결과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웃기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USAID라는 기관이 전 세계에 보급했는데 그것도 미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거를 보급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냐 예를 들면 카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 이런 나라들을 지금 거기에 열거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세계적인 부정선거 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팟캐스트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선거가 도둑 맞지 않게끔 했다라는 그런 말을 저기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의 젊은 친구가 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이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셈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저 이야기는 그 전부터 에머럴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기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분인데요. 이분은 2020년부터 줄기차게 미국의 그 부정선거 문제를 보도하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에메랄드 로빈슨이 그 트위터 X죠. X에다가 부정선거에 관한 중요한 정보라 그래갖고 125개의 트윗을 올려놨는데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뭐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었는데 2024년 한 달 전인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라라고 별장에 어떤 한 남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아마도 게리 번슨이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증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마라라고 별장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거기 비서실장이 있어요. 수지 와일즈라고요. 네, 넘겨주시면 저 여자인데 최근에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구설수를 탔지만 하여튼 저 수지 와일즈가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선거할 때. 그래서 수지 와일즈를 포함해서 트럼프 팀에게 프리젠테이션 한 거예요. 몇 시간짜리냐면 3시간 반 내지 4시간짜리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걸 쭉 설명을 하고 2020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 했다. 우리가 증거 다 갖고 있다. 지금도 할 거다. 이제 다음 달에 선거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놀라고 저 여자도 놀랐는데 저 여자가 이제 비서실장인 셈인데 그때 이제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의 중요한 사람들 다 와라 그래갖고 그 증인을 별장에 3박 4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사흘에 걸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무리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봐도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들은 이 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수지 와일즈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부르자 그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불러서 일론 머스크한테 한번 네가 들어보고 의견을 달라 그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왔어요. 비행기 타고 말하려고 별장에 와서 3시간 반짜리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는데 머스크는 조금 듣더니 뭐라냐면 됐고 알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 자료. 내가 자료를 직접 내가 보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 해서 줬대요. 앉아서 그 자료를 쫙 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전화기를 딱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후보죠. 전화해서 뭐라 했냐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크니컬리 이거는 분명히 증거 잡은 거 맞고 부정선거한 거 맞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서 트럼프 진영도 그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0월 17일 날 그러니까 마라라고 별장에서 비행기 타고 곧바로 펜실바니아로 가가지고 저기 가서 트럼프 지원 유세를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선거 기계가 우리나라 선거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는 연설을 저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팀은 이 정보 제공자의 그 제공을 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도미니언의 IP 애드레스를 이제 다 파악을 하게 돼가지고 선거가 있기 사흘 전인 11월에 트럼프의 사이버 보안팀이 이 도미니언의 IP 애드레스를 추적을 하니까는 이게 세르비아에 있는 바로 그 서버 아이디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서버를 공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버를 공격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털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공격을 했더니 미리 정보가 샜는지 그쪽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기술팀이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해서 결국은 그 도미니언 그러니까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서버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팀은 이 도미니언 그 서버와 이런 그 팀들이 이 세르비아 말고 다른 곳에도 또 있지 않을까 여러 군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파악 못했기 때문에 일단 세르비아에 있는 거 하나는 이제 무력화 시킨 거예요. 무력화 시켜놓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조마조마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때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서버를 공격해서 그걸 무력화시킨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내부 고발자들 또 게리 번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도망가 있었대요. 11월에 대통령 선거할 때.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자기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고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베네수엘라에서 데리고 온 그 내부 고발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베네수엘라 카르텔이 이 내부 고발자들을 죽이려고 추적을 해와서 이 내부 고발자들을 증인들을 스위스로 이제 피신을 시켰대요. 처음에 2024년도에. 그래갖고 스위스에 있는데 스위스에 있는 걸 알고 쫓아와가지고 이 증인들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카리브해에 있는 저 바하마라는 섬입니다. 그 플로리다 반도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바하마로 이동시켜서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24년 크리스마스 때 졌다 숨겨놨대요. 작년이죠. 그런데 이 관광 비자로 들어간 건데 관광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은 바로 공항에서 총 맞아 다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미국의 오버스탁닷컴이라는 가구 회사 사장이에요. 그 베개 회사 사장, 뭐 가구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 문제에 깊이 관심 갖고 도왔는데 저 양반이 요트를 구해가지고 그 12월 달에 추운데 요트에 태워서 밤에 플로리다로 데려가서 플로리다에 미리국 시켰대요. 그 증인들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패트릭 번이라는 저 사람이 쓴 돈만 8천만 달러 썼답니다. 저 사람은 다 거지됐대요. 또 게리 번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그 돈을 다 이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쓰고 그 지금 다들 파산 상태인데 그래도 저 유튜브 나와서 신나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증인들을 확보해가지고 이 내부 고발자란 말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낸 사람들. 스마트 메릭 원래 오리지널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 식구들은 다 피신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식구들부터 피신시키고 이 사람들 한 2, 3년 동안 계속 숨겨서 하여튼 살려놔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25년도 금년도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선거 조작에 대해서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CIA, 홈랜드 시큐리티, 법무부 직원들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이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라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내부 고발자들이 실망해서 우리는 미국 떠나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다시 그 툴시 게버드라죠. 털시 게버드라고 이 법무부 저기 미국 정보국 국장 그 여자 시켜서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팀을 짜서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서 7월 달에 수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완성돼서 대통령에게 제출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미국 법무부에 다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미 법무부에서 증언을 다 했어요. 증인들은 증언 다 하고 다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정선거 수사의 칼자루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게 된 겁니다. 사실 2020년도에 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그 소송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뉴욕 시장도 했는데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부정선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드니 파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연방 검사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부정선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텔레비에 나와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스마트 메릭하고 도미니언에 고발당해서 소송을 했는데 다 졌어요. 그때 왜 졌냐면은 지금 와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그러니까는 루돌프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월에게 2020년도에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 시스템에 부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그 조사 중인데 우리가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들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게리 번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걸 참지 못하고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저기 도미니언이랑 스마트 메릭이 부정선거 했다. 그러니까 바로 소송 고발 들어와서 했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게리 번슨조차도 2020년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소송에서 졌고 그래서 마치 대중들에게는 2020년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겉으로는 보이는데 게리 번슨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2020년부터 이 문제를 추적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는데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야 완전히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들을 확보해서 미국으로 다 데려와서 이렇게 결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절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이기냐면 소스 코드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번슨이 지금 9월 달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2020년 선거 다 부정이라고 막 떨고 다니는데 아무도 게리 번슨을 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행자가 왜 너는 고발하지 않냐 했더니 나를 고발하면은 나는 증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쪽이 겁먹어서 절대 날 고발 못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거의 확실한 내부 고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 번슨의 말에 의하면은 dozen witnesses 그렇게 얘기해요. dozen이란 말이 한 타스거든요. 12개. 12명 정도의 증인, 전문가로서 증인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미 법무부에서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증언했냐면 자신들이 한 일, 자신들이 스마트 메릭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자기들이 미국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증거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소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일만 앞으로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것은 미국의 법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가 이 문제를 다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메릭의 그 사장, 아까 보여준 그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마이애미 감옥에 미리 들어가 있어요. 왜 가냐면 필리핀 선거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스마트 메릭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그 기계를 팔아가지고 필리핀에서 선거 조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터졌는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본사에 있는 사저에 가서 돈으로 뇌물 주고 이제 무마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뾰록이 난 거예요. 돈 준 게. 그래서 이 스마트 메릭 회사 사장이 지금 마이애미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에 함대를 보내고 뭐 영공을 폐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이제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약을 만들 때 원료를 만드는 거는요. 볼리비아에서 원료를 재배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죠, 볼리비아가. 그 마약 원료를 거기서 재배하면은 그거를 이제 콜롬비아로 넘겨서 콜롬비아에서 가공을 해서 마약을 만드는 거예요. 코케인을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그러면 이거를 콜롬비아에서 만들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멕시코로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있는 그 마약 카르텔이 결국 미국이 제일 큰 마약 시장이잖아요. 그 미국으로 이 마약을 밀반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로 연결되는 이 모든 마약 사업의 대부로서 이걸 다 통제하고 이거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베네수엘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마약 재료 막 재배하고 코케인 생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 그런 거 안 해도 원유만 팔아도 돈 얼마든지 버는데 왜 마약 문제에 있어서 콜롬비아나 이런 다른 나라, 뭐 볼리비아나 멕시코보다 제일 1순위로 베네수엘라를 문제 삼냐면 베네수엘라가 이 모든 남미의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에요. 얘네들이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중국이랑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크게 보면요,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미국 남미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카스트로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성공하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선거 기계 프로그램 이런 거 개발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어 놓은 거예요. 네. 전부 다 좌파들이 득세하게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총 칼로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투표 기계 프로그램. 타치 스크린으로 투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자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행 ATM 같이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딱 들어가면요. 스크린에서 내가 누구를 찍을지 딱 타치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화면에 딱 뜨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표 던지겠다 혹은 이 당한테 표 던지겠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에서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인쇄된 거를 뽑으면은 뽑기 전에 기계가 그걸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가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이 표가 저기 저장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이제 프린트된 거를 투표함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부정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 투표함에 있는 거하고 여기 실제로 마지막 개수한 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딱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면 되겠네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 투표 선거 감사를 할 때는 뭐만 감사하냐면은 기계에 찍어 놓은 사진과 투표 결과만 비교하게 돼 있고 실제 여기 종이로 인쇄해서 내가 던진 이 표는 대접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가 막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크놀로지인데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예, 전쟁.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그죠? 초안전이 뭐예요? 무제한 전쟁, unlimited war.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상대 국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정선거 문제,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문제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미국도 똑같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해 바뀌고 내년도에 만약에 부정선거 증거가 공개되면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72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이미 선거해서 뭐 선거 결과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돼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 망가지고 이런 나라도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이제 그거 결과 나오면은 뭐 또 난리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자투표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우리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모뎀을 통해서 그 카운팅하는 기계가 모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스 코리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전쟁,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우리도 한 부분으로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우리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조차도 그죠? 포함해서 전 세계 72개국에 전부 다 이런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실과 거짓.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이거는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싫어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짓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싸움에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분리하고 우리가 지금 숫에 몰려 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왜? 이게 참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참의 진리, 진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죠? 우리가 싸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행스러운 게 지난 2024년도에 만약에 트럼프가 또 모르고 저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서버 그쪽에서 다 또 조작해가지고 또 졌으면은 진짜 이거는 밝혀낼래야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인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게리 번슨이라든가 이런 몇몇 정말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을 통해서 미국의 부정선거의 면모가 이제 다 밝혀져서 심지어 유튜브로도 막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곧 머지않아서 제가 보기에 2026년도에는 모든 결과가 다 공개될 터인데, 그때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러한 미국의
부정선거 발표에 상당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부정선거를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미국이 더구나 72개국의 나라들이 이러한 거대한 국제적 음모 속에서 지금까지 속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게끔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25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의 한 해입니다. 지금도 뭐 계속해서 시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뭐랄까, 멀리서, 저 멀리서 한 점 빛이, 서강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이 악의 세력들이, 거짓의 세력들이 이 검은 구름으로 이 온 세상을 덮고 거짓과 음모, 속임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번영하고 승리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음을 갖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는 끝까지 악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선과 참을 말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싸움에서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그날이 되어 정말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을 꾀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해온 세력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아서 저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될 때까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이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